안녕하세요. 인생커닝입니다. 네, 오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 때 자녀들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영상인데, 오늘은 제가 사실 경험했던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댓글에서 보다 보면은 왜 변호사가 돈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서는 과거 어떤 경험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했나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이제 네가 힘든 사람들 마음을 아냐,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의 마음을 아냐, 이런 내용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니는 변호사니까 그렇지,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산 적이 있었고, 유년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현재 부자는 아니지만 이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실제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에서 제가 왜 돈, 결혼, 연애 이런 이야기를 채널에서 하고 있나에 대해서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만 이제 단점까지 답습을 하거나 그렇고 싶지는 않았고, 또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평범한 서민 또는 이제 중산층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뭐 어려웠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과외도 하시면서 수입을 올리고 계셨는데, 점차 그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뭐 회사를 다니시거나 이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 계속해서 이제 들쭉날쭉했죠. 소득도 점차 줄어들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늘 싸우셨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어머니는 이제 전업주부나 이런 생활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많은 여자분들이 그러긴 하셨죠. 가족의 생계가 아버지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소득을 정기적으로 가져다 주지 못하신 거죠. 싸움의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 두 분의 성격 차이가 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바라봤었던 거는 가치관의 차이도 있지만 성격 및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유년 시절에 들었었던 싸움의 내용이나 상황에서 돈 이야기가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고함이나 욕설이 오고 갈 때도 있고, 물건이 날아다닐 때도 있었고요. 그 이혼에서 보통 주요 사유로 거론되는 것들은 대부분 한 번씩은 등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혼 변호사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긴 하죠. 그래서 의뢰인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과정에서 일을 할 의욕을 잃어버리셨어요.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일단은 밖에 나가셔서 돈을 버시기는 했습니다. 물론 버신다고 해도 큰 돈을 버실 수는 없었고, 겨우 밥 먹는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사교육을 따로 받기에도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받고 싶어도 저는 부모님께 교육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부담이 되실 게 뻔했고, 이제 이거를 들으면 부모님은 마음이 아파지시겠죠. 못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압박감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동생을 좀 돌보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어린 시절에 가정 환경이 안 좋으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이 철이 빨리 듭니다. 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강해지고. 근데 철이 빨리 든다는 건 또 반대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머리에 주입이 되고,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라는 게 고정관념으로 박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포기를 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보통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복을 해야 되니까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유행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한 거로 볼 수도 있겠죠. 중학교 때 월 한 20만 원 정도 되는 학원 한 군데 다닌 거 말고는 따로 사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6살, 7살 때 뭐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거를 다닌 적은 있었는데, 그런 걸 제외하면 공부 관련해서는 많이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딱 그 시기 이후부터 굉장히 집이 많이 어려워졌었거든요. 어쨌든 계속된 다툼이나 불화로 여러 가지 다른 사유도 있었겠죠. 제가 모르는 다른 사유도 있었을 텐데,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고요. 이후에 아버지께서도 삶을 회복을 못 하셨어요. 방황하고 좌절하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술도 더 입에 자주 대시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재산도 모두 탕진을 하게 됩니다.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왜 돈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 이제 나오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신용회복을 하셨어요.
이거는 지금도 있는 제도인데 그냥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 개인회생하고 똑같고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을 갚는데 제가 20대 초중반이 돼서야 겨우 탕감된 빚을 갚는데 성공하셔가지고 그때까지 돈이 없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어찌저찌 해서 이제 낡은 빌라 원룸을 구해서 저랑 제 동생이 그곳에서 살았고 다행히도 어머니가 어떻게 모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절약을 해서 아주 작은 가게를 해서 먹고 사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 이후로 조금씩 월세, 전세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갔던 상황이고 다만 당연히 좋은 집은 아니에요. 가게를 조금 차리셨는데 작은 가게를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살던 지역은 월세도 싼 지역이었어요. 다행히 집값이 싼 지역이었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뭐 사교육을 받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긴 건지 아니면 가정불화가 다시 경제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준 건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아마 둘 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리함과 단점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이에요. 아마 전문직이라고 하시면은 이런 상황에서 자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친구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의 경우에 저랑 비슷한 상황을 겪었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 가져다주는 단점이나 여러 가지 불리함을 많이 알고 있었고 인간관계라는 거 이게 결혼 생활도 인간관계의 일종인데 인간관계라는 것도 여유가 있을 때 행복한 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많이 배웠습니다. 가정 내에서 불화의 대부분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인데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한데도 불화가 있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훨씬 더 가정 불화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불만을 가지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인간은 완전하게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단점들은 집이 부유해봤던 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향후의 미래를 꿈꾸는 것도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데 이것도 거의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가난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가짜 옥수저라고 하나? 실제 생활을 들어보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 상황에서 자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진짜 돈이 없으면요. 이게 불화라는 게 왜 일어나냐면 돈이 없으면 여유가 없어지고 표정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표정해지고 감정 반응이나 이런 것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워진다라는 거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살아왔던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인데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편이에요. 트라우마에 휩싸이기보다는 사람들이 왜 불화가 생길까?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을까? 좋은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지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게 이제 어린 시절의 고민으로 이어져서 유튜브를 찍고 있는 기본이 된 것 같아요. 가난한 집의 자녀들은 보통은 이제 트라우마에 많이 휩싸여 있어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결혼이나 세상에 부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이 심해집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게 그나마 트라우마로 인해서 삶이 지배당하는 게 훨씬 더 싫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존심이 강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희생양이라고 말하는 거가 싫었습니다. 흐름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를 고백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싫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한테 지배당하고 싶거나 어떤 흐름이나 성장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경우에 벌어질 일들은 가정불화, 교육 기회의 부족,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상실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과 체념 이런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여러 번 영상에서 강조했었지만 주변의 관계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주변 관계도 가정불화나 이런 게 연결돼 있고 그 사람의 내재된 의식을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지고 특히 집에 돈이 좀 없는 경우에는 슬프지만 부유한 지역에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돈의 수치에 따라서 상당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정신이나 여러 가지 성격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 또 사회를 보는 관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제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오히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제 정신세계를 추구하시면서 종교 등의 귀의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다만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돈의 중요성을 부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예를 들면서 뭐 돈이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저는 신뢰하지 않고, 인간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연결돼 있고 돈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이건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더욱더 체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해 한국에서 작년 기준 2022년 사법연감 기준으로 한 해 이제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600만 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돈과 관련돼 있는 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민사소송 사건인데, 민사소송 사건이 420만 건이에요. 가정불화의 경우에는 이제 돈만 많다고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인간관계를 맺는 법이나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어린 시절의 가정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이야기랑 돈 이야기를 같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린 시절에 체감을 했었던 거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거를 사실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오늘은 그래서 흑수저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혹시 흑수저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 트라우마라고 보통 부르는 부정적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오늘 영상에서는 핵심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던 건지, 가정불화로 인해서 발생했던 건지가 원인 분석이 안 되면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환경에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해결하려면 애써 문제를 부정하면 안 되고, 일단은 문제를 확인하고 직시를 해야 해결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적인 생각을 해버리면은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많은 가정불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돈이 없으면은 돈 벌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관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 대화 스킬일 수도 있고 인성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인지하고 채워나가면 됩니다. 과거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하류지향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전체 흐름이 서민층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한국이. 그 전체 흐름이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사회로 흐를 때, 반대로 공부를 하거나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흐름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때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하면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히려 난이도가 더 쉬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흑수저분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뭘로 인한 건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세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사람인 프리모 레비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수용사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의 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인간인가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의 저자는 그 자기가 수용소에서 살아오면서 자기가 피해자였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가요. 이걸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나 인간에 대한 사색과 고민을 합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트라우마로 받아들여서 이거에 인생이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제3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였고, 내가 접해 있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떤 게 문제였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고민을 하고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피해의식에 계속 휩싸여서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가정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영상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또 이런 영상 제가 찍으면 부모님 욕하는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극복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부끄럽게도 어린 시절에는 좀 부모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적도 있는데, 부모님들도 결국에는 그냥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서 사셨지만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도 인간이었고 실수를 했던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의 잘못된 판단이나 삶의 방식까지 그대로 따라가거나 배우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제일 싫었던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단점까지는 답습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극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문제만 제대로 인지하고 이거에 따라서 해결책을 계속 찾아 나가면은 여기에 노력까지 한다면 훨씬 더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삶의 행복이 깃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